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취임 전부터 얘기했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국과의 갑작스러운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고조되었던 갈등이 완화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3,700원을 조금 넘게 터치를 하고 조정이 나왔죠. 자, 이 조정 3,43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 가격 라인이었던 이 3,590원 여기를 돌파해낸 다음에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내더라도 다시 이 3,590원 이하로 되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 제 관점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여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즉 눌림목 자리인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번 미국과 중국 이 공동성명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시장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큰 거 한방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중 간의 이 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미중 간의 얘기가 잘 되면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조정을 받았죠. 이 과정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제 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오늘도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영상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시간 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직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은 상태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살펴드리면 추세선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자, 따라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평행 채널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그 다음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3,59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 가까운 펌핑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 여기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1차적으로 방어를 해줄 가격 라인은 이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 있고요.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0.382 레벨까지 또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실망하거나 매도세가 막 급증하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3,300원 라인은 당분간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이 좋아서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자, 이렇게 이 가격대 이 구간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늦게 그리고 새벽간에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이 자리는 이 평행 채널 이 상단 추세선 이 가격대 여기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돌파했다면 그 다음 가격대인 3,590원 자, 여기서 자, 이 구간을 뚫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뚫어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금방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뚫었을 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 보신 바처럼 제가 어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때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이 3,590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3,590원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살짝 뚫어냈다가도 다시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재차 저항을 맞고 다시 눌렸습니다. 3,590원 이 가격대에 확실하게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 저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키워드릴게요. 지금 52평선 같은 경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이 52평선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상에서 0.382, 3,439원 이 가격대와 중첩이 됩니다. 따라서 이평선과 피보나치 레벨이 중첩되는 이 지점이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3,590원 가격 라인을 설사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이 아래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 삼각형 구간, 제가 그려놓은 평행 채널 이 상단 부분과 3,500원, 자 3,590원 이 라인 사이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임시로 그려놨던 이 평행 채널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할 거고요.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0.382 이 레벨 이 가격대하고 1시간봉 기준으로 이 52평선 같은 경우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기 차익을 위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 단기 차익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미중 간의 이 협상 공동 성명 발표가 일시적으로 펌핑이 나왔다가 다시 펌핑된 일부분이라도 반환을 할 거다라는 판단에서겠죠. 제 관점도 그런데요. 자, 그래서 재차 펌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3,000원 라인,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000원 라인과 이 3,300원 라인, 이 구간 안에서의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이 리플 XRP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윗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 주 무대가 3,590원 이 라인, 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거고요. 또 다른 변동성의 계기가 발생이 된다면 다시 아래 단계로 내려가든지 또는 이 윗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자, 사실 최근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크게 펌핑이 나왔던 3월 2일이죠. 이때는 36%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보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크게 되돌림을 받았죠. 자, 3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XRP 미국 준비 자산으로 채택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트럼프가 소셜에 글을 올렸었죠. 그러면서 크게 펌핑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임팩트를 봤을 때 미중 관세 협상, 만약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면 이 정도 펌핑은 나와야 되겠죠. 하다못해 이거의 반이라도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쳤죠. 자, 이렇게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자, 항소 철회에 대한 합의는 되었지만 아직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죠. 자, 법원의 최종 허가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ETF 승인이 된다든지, 자, 이거는 현물입니다. 현물.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이 정도 펌핑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 미중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뭐 미중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대상으로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 법원의 허가를 맡고 있는 중이죠. 이것도 아니고 ETF 승인은 당연히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 자, 이 미중 간의 관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정이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펌핑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설사 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움직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꽤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자, 이 추세선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울 건데요. 제가 이 평행 채널을 3월 중순부터 그려놨었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 평행 채널, 당분간은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평행 채널 상단 추세선, 자, 여기서는 자, 일부 매도하셔서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하단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매 영상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실질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대응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지점 알려드려도 이미 여기서 다 매수해가지고 현금이 없다, 대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자,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가적인 돈 들이지 않고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동성 21%가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23%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26%가 넘습니다. 이 평행 채널의 폭이 변동률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몇 번 안 해봤는데 전부 다 20% 중후 후반대 나오죠.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지점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부터 여기 5월까지 몇 번 안 되죠. 불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대응을 하셨어도 벌써 몇 번만 잡아도 100%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셨을 겁니다. 즉 XRP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 되셨을 거고요. 5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1000개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이 늘어난 수량만큼 다 여러분들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100% 수익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는데, 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대응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거하고 못 하신 거하고는 있습니다. 즉 제가 아무리 이렇게 미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막상 이 상황이 되면은 고민하시느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와 같은 트레이더들은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이미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어떤 신호가 왔다고 하면은 이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오히려 고민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요. 매매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전부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잘해야지 이게 각오하고 마음 먹고 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못 하실 가능성이 99%입니다. 지금까지도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정말 대응을 꼭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코칭을 받으셔야 되고요. 누가 옆에서 한 번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자, 이 가격에 사십시오, 이 가격에 파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드린다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평행 채널 이 관점에 대해서 변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큰 그림은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이 폭을 제가 조금 더 조절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현재까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때보다 변동률이 적어졌습니다. 한 번 대응할 때 이때만큼 효과가 안 나오죠. 자, 하지만 자, 이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달에 2번 정도 대응을 하면 되겠죠. 한 달에 2번 정도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때 대응 못 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대응 같이 하시면 많지 않죠.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빠르게 복구 가능하시고요. 훨씬 더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코칭을 받아보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달에 2번 정도 사고팔고 제가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한 번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예약 걸어 놓으시면은 편안하게 나중에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라오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해서 리플 XRP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들, 큰 변동성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이런 코칭 필요하고요. 지금 중요한 일정들 많이 남아있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꼭 이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건 백악관 홈페이지고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공동성명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표식이 있죠. 자, 45, 47 숫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도 했고 지금 47대 대통령이죠. 그 표시고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하여 상호 관세율을 수정한다. 자, 행정명령이죠. 애초에 트럼프가 한 80% 정도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34%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펌핑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 관세율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복잡한 얘기가 나와서 중요한 건 딱 이거 한 가지죠. 125% 관세를 삭제하고 대신 34%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그리고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2025년 5월 14일 0시부터 시작해서 90일 동안 정지된다. 90일 유예된다. 자, 5월 14일이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성명 발표한 날부터다. 어떤 분은 자, 예전에 이 상호관세 자, 4월 2일 자, 4월 10일 자, 4월 10일 4월 9일이죠. 90일 유예했던 때 이때 중국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 내피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5월 14일 동부 시간으로 0시부터 90일 동안 유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8월 12일 날 끝나고요. 예전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날 끝나죠. 유예 기간이 90일이. 자, 이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번에 인하되는 120%를 삭제하고 34%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자, 그런 복잡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120% 삭제하고 54%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뒤에 거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과의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같은 경우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요. 이번 것만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취임하자마자 관세 얘기를 하면서 2월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강화하고 또 3월에 자동차 부품 25% 관세를 부과했죠. 4월 2일 날 이제 보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자, 10% 보편 관세를 모두 다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9일 날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진 90일 유예를 했고요. 이게 끝나는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미국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고율 관세가 되었죠. 그러다가 자, 어제 미중 간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90일 동안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14일 0시부터고요. 90일 유예하면은 8월 12일 0시까지 유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145에서 30% 이렇게 인하를 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한 겁니다. 즉 115% 이렇게 인하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고요. 시작 시점은 5월 14일 0시부터 워싱턴 동부 기준이고요. 자, 8월 12일까지입니다. 자,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안보 관련 전략 품목에 대해서 예외가 있고요. 즉 이런 품목은 고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후속 협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전면 철회가 아니고 그냥 일부에만 해당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나마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덜 첨예한 부분에 대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관세를 서로 인하하자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분야가 있죠.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문제시하는 게 이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죠. 그리고 희토류, 수출, 첨단 기술, 수입 장벽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좀 피했습니다. 단지 생필품 같은 거, 식품류 이게 국민들의 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피부로 굉장히 크게 와닿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풀었고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서로 악마다, 엄청 불량배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죠. 서로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갑작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랬었는데 이제 급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물 경제와 시장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즉 조금 더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서 자, 이러한 부분들 먼저 대응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중국발 미국행 이 선정량 그리고 4월 중순 급락 이후에 5월 첫째 주에 뚜렷하게 반등을 보인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관세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던 게 4월 중순이죠. 자, 이쯤 되었습니다. 자,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선정량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 30% 급감을 했고요. 일부 특정 항로에서는 50% 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초부터 선적이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5월 중순, 이때는 4월 22일 이 저점 대비해서 20%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한 회복이라기보다는 미국 유통업체와 수입 기업들의 관세 완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제적으로 물류 대응에 나선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배가 보내고 도착하는 그런 시기 또 차이가 좀 있죠. 자, 따라서 벌써 4월 중순 지나서 5월 첫 주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다시 이 물동량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 전에 미리 움직였죠. 이번 공동성명 발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23일 주간에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대형 유통업체 이 CEO들이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관세 충돌이 이어지면 올해 여름 특히 연말 재고가 텅텅 비게 된다라고 큰일이다,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월 23일 주간 이 CEO들이 백악관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며칠 뒤부터 중국 공급처에 이 출하 재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 비용을 일시적이라도 자체로 흡수하겠다라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출하를 시켰던 거죠. 이 신호와 거의 동시에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막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CEO들이 백악관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관세 유예 기간이 5월 14일이기 때문에 이 5월 14일 이후 5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죠. 미국은 5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고요. 이때 이렇게 설정된 것도 피크 선적 구간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선정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딱 이때로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유예를 한다. 일단 필요한 거는 서로 재고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전이 5월 중순 이전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때가 성수기인데요. 이 성수기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매대라고 하죠. 이 판매하는 이 진열장 여기 물건들이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극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좀 협의가 되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4월 10일이죠. 이 관세 유예, 중국을 제외한 관세 유예한 기간부터다라고 한다면 이 피크 시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보통 공급망 타임라인을 90일을 잡습니다. 선적 준비하고 항만 통과하고 내륙 운송하고 매장까지 이제 운송하고 이런 기간을 보통 90일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좀 일치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번 휴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즉 언제라도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일시적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미중 서로 큰 양보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의는 비핵심 소비재 중심의 일시적인 완화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이 관세율 구조, 예외 조항 이런 것들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핵심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술, 이 안보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싸움의 핵심인데요. 이게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중국의 대응 역시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완전한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지연이다. 불확실성의 지연이다. 하지만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90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7월 워싱턴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중 본격적인 문제를 다룰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이건 현지 기준입니다. 이게 현지 기준이랑 우리나라 날짜랑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현지 기준으로 4월 9일 날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관세 유예를 했죠. 그게 만료되는 게 7월 8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이어서 중국과도 바로 또 협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7월 달로 어쨌든 날짜를 모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따라서 7월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이 관세 유예가 끝나는
달이기도 하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게 된다면 확실하게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유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관세 유예 만료를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고요. 자, 7월 초 암호화폐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배경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요. 자, 만약에 7월 8일 이 관세 협의가 다 된다면 또 좋은 쪽으로 협의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도 또다시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감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국가에만 관세가 부과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향력이 크진 않고 제한적일 겁니다. 큰 영향을 받진 않고 만약에 협의가 다 안 돼서 잘 안 돼서 전면적으로 관세 기존대로 부과를 하겠다 하면은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6월 중순부터는 관세 유예 만료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은 편이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시작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서로 관세를 많이 인하했다. 어쨌든 긍정적인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가격이 눌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리플 XRP 자체 호재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가격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변동성에 따라서 3,300원 이 라인,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그려놓은 평행 채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폭은 3,300원 라인에서부터 3,590원을 넘는 3,800원, 4,000원 점차적으로 높아지죠.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쭉 일자로 가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가기 때문에 꼭 중요한 구간마다 같이 대응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빨리 투자 졸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매수라든지 매도는 잠깐 좀 쉬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아마 관망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갑작스럽게 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갑작스럽게 또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문자 이거 꼭 받으셔서 꼭 이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문자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까먹으신 분들은 영상 앞을 돌려보시거나요.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신청하시는지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영상 때 보여드렸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각 주제마다 굉장히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 올려드리니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 다운받으셔서 시간 나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통방에는 제가 자료뿐만 아니라 매일 시황하고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급등 종목도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소소한 용돈이나 회식비 같은 거 벌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까 그 전화번호에 소통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소통방 입장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